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임야구 입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통 임야는 평수가 넓다 보니 일일이 다 살피기가 어려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묘지로 인해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임야구 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자손 대대로 돈 안 내고 남의 땅에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지라는 말을 쓰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기지는 시설이라 이해하시면 편리하실 듯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토지 소유자의 분묘 설치에 대한 허락이 있었던 경우, 두 번째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이나 계약은 없었으나 분묘를 설치하고 평원 공연하게 20년이 지날 때까지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신의 토지에 묘지를 썼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당시 분묘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묘지인지 못 알아보기에 봉분이 없는 평장을 해놓고 20년이 지났으니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면 해당 분묘를 수호 봉사하여 관리를 지속하고 있는 한은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를 지키고 관리하며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의의 공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개인묘의 경우 10평 미만 정도 예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예를 들어 1000평짜리 임야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10평 안쪽이라고 하여도 그 영향력은 토지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만드는 것이나, 또는 예를 들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져 있는 할아버지의 묘에 나중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합장하는 것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판례인 2017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조금 내용이 딱딱하더라도 읽어보겠습니다. 장사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분묘를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하여 이미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것이므로 분묘 철거 또는 개장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전에 해당 분묘가 설치되었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아직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 철거 또는 개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명확해졌죠.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 설치한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묘지 이장업체에 연락하면 경우에 따라 묘지 한 기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내외면 알아서 척척 잘 처리해주니 묘지 이장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연고 묘지 또는 분묘기지권이 없는 무단으로 설치된 묘지를 이장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비용이 들더라도 아깝다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만일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 부르고 등등등등 할 일이 참 많겠죠. 따라서 묘지 이장업체에 그냥 편하게 맡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야는 한겨울에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여름에는 임야는 길이 아니고서는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묘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낙엽이 모두 떨어진 겨울에 임야를 확인해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임야 근처 동네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을과 인접한 임야라고 한다면 명절에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러 오는지, 혹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은 동네가 좁아서 낯선 사람이 다녀가면 금방 알게 되니까요. 세 번째로, 살짝 솟아오른 땅이라도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묘지 이장 전문가와 임야 하나를 현장 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토지가 살짝 솟아오른 것을 보더니 무연고 묘임을 금방 알아차리더군요.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던 분묘의 경우 비바람에 봉분이 아주 낮아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묘가 아니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계약 시 분묘에 관한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임야가 많이 넓다면 사실상 분묘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야에 분묘가 있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진행하시고 분묘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토지를 구입하여 고인의 묘지를 만들어 드리더라도 30년이 지나면 최대 1회까지 밖에는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묘지를 사용하는 기간은 내 땅이라 해도 60년간인 거죠. 그 이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임야 구입 시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분묘기지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자손 대대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